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배준호 선수가 유럽 무대 진출 1년 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이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잉글랜드 2부 리그 무대를 통해 유럽에 진출한 배준호 선수는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으면서 잉글랜드 2부 리그 최고의 재능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는데요.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은 가운데 최근에는 풀럼과의 이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현지의 공신력 높은 유력 기자가 독점 보도한 내용을 통해 알려진 것인데요. 풀럼이 배준호 선수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스토크시티의 입장은 어떤지, 배준호 선수의 여름 이적에 관한 최신 상황을 분석해드리고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준호 선수의 이적을 보도한 매체는 더 72라는 제목의 잉글랜드 챔피언십 소식, 잉글랜드 하부리그, 풋볼리그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인데요. 이 기사의 제목은 한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스토크시티의 스타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 그의 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올라온 사진이 바로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의 모습인데, 배준호 선수가 지난 시즌에 FA컵에서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브라이튼과 경기할 때의 사진을 올려놓으며 배준호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입성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더 72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의 일간지라든지 공식 신문은 아니지만 2013년에 출범해서 잉글랜드 풋볼리그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꽤 많은 방문자들, 꽤 많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매체입니다. 다만 전문 기자들이 활동하는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 기자들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또 자신들이 현장에서 얻은 소식들을 종합하고 또 체크해서 올리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배준호 선수의 이적설을 믿을 만한 이유는 해당 매체에서 인용 보도한 기자가 영국 내에서도 저명한 기자라는 점입니다. 바로 프레이저 길런이라는 기자인데요. 소셜미디어 X에서 4만여 명의 팔로워를 이끌고 있는 유명 기자로서 현재 영국 인터넷 매체인 팀토크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전에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스코틀랜드판에서 활동했던 영국 공영방송 출신 기자라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했던 것은 해당 기자가 스토크시티도 담당하고 있지만 셀틱 정보에도 능통한 기자이기 때문인데요. 길런 기자가 2024년 8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올린 트위터 내용을 통해서 풀럼이 배준호 선수를 원하고 있다, 풀럼이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요, 스토크시티의 스타 플레이어 배준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팀 풀럼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프레이저 플래처 기자의 출처인데요. 지난 시즌 스토크시티가 한국의 유망주 배준호 선수를 영입했고, 그는 스태포드셔 스토크시티의 연고지에서 가장 주목하는 스타로 급부상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팬들이나 특히 풀럼 팬들은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팬들과는 달리 배준호 선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텐데요.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 지난해 8월 말에 K리그 클럽인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입단을 했고, 20살의 나이로 포터스, 바로 스토크시티의 별명인데요. 스토크시티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자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로 성장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미 잉글랜드의 풋볼리그, 하부리그를 보는 팬들에게 있어서는 배준호 선수의 이 탤런트, 뛰어난 재능을 입증했다는 것이죠. 올 여름 초에 스토크시티 클럽의 구단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그의 성공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도 따랐는데요. 배준호 선수는 스티븐 슈마허 감독이 이끄는 스토크시티가 강등권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했고, 그러면서 지난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38경기에 출전해 2득점 5도움을 기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2득점 5도움이 많지 않은 기록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 기회 창출과 경기에 미친 영향력은 더욱더 컸고, 또 지난해 여름에 막 유럽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주로 교체 자원으로 나오다가 후반기부터 주전자리를 꿰차고 적응을 마친 다음에 이 공격 포인트가 후반기에 연달아서 중요한 경기에서 쏟아졌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더 큰 활약이 기대된다. 이제 적응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시기가 된 것이고, 또 스토크시티에서의 첫 시즌을 보내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잉글랜드 축구에 적응하면서 피지컬적으로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몸싸움이 치열한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성공을 거둔 스토크시티의 공격형 미드필더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는 스토크시티 팬들이나 내부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감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고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최근에 네덜란드의 명문 클럽인 페이노르트에서 정말 강하게 배준호 선수의 영입을 추진했고 공식 제안까지 왔지만 스토크시티에서 거절을 했고, 배준호 선수도 일단은 잉글랜드 무대에 왔던 것 자체가 사실 애초에 진출 당시에도 PSV 에인토벤이라든지 아약스 같은 팀들이 첫 유럽 진출의 목적지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든지 토리노 같은 팀들, 다른 유럽의 일부 리그 팀들의 관심도 있었지만 본인이 스토크시티를 선택했던 것은 비록 잉글랜드 2부 리그 팀이지만 본인이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 가는 과정, 프리미어리그 팀에 입성하는 과정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적응의 문제라든지 또 당장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기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난해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이끌면서 받았던 그 많은 관심 속에서도 실리적인 선택을 내렸던 것이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다른 리그팀, 물론 페이노르트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또 유럽 클럽 대항전을 경험할 수 있고 지금 보이는 관심 자체가 주전으로 확실하게 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해도 조금은 이제 본인이 꿈꾸는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것에 있어서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기간에는 크리스탈 팰리스도 배준호 선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우회적으로 제안이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여러 한국 선수 또 아시아 선수들을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이끌었던 글라스너 감독이 먼저 1픽으로 꼽았던 일본 대표 미드필더 카마다 다이치 영입을 진행을 하면서 해당 포지션이 채워졌다는 것을 알려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한 배준호 선수에 대한 조건도 어느 정도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또 스토크시티에 대한 좀 의리도 있었거든요. 스토크시티도 이득을 봐야 하는 상황도 있고, 또 스토크시티가 등번호 10번을 제시하면서 팀에서 제대로 좀 밀어주겠다, 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참 막 떠오르고 있고 대표팀에도 선발이 됐고 또 안정적으로 뛰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프리미어리그에 직행하는 것보다, 지금 바로 가는 것보다 스토크시티에서 한 시즌을 더 뛰고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많은 고민들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무엇보다 스토크시티도 구단의 소중한 자산이자 2027년 여름까지 길게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팔아서 현금화한다는 생각보다는 더 키워서 우리 팀의 경기력도 끌어올리고 내지는 우리 팀이 함께 프리미어리그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더더욱 좋고, 어찌됐거나 이번 시즌을 보내고 난다면 배준호 선수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스토크시티가 매각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더 72의 보도에서도 배준호를 붙잡아야 한다,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스토크시티는 지난 시즌이 거듭될수록 지난 시즌을 치르면서 다재다능한 공격형 미드필더 배준호가 성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배준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설명을 했고, 실제로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가 10번 처진 스트라이커 내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이지만 공격수 뒤에서 그 자리뿐 아니라 윙포워드 역할에서도 양쪽 모두가 가능한 전천후 선수다 보니까 배준호 선수가 나올 때마다 공격 포인트와는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영향을 미쳤고, 종종 팀이 어려운 순간에는 밝은 불꽃처럼 보였다라면서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국에는 배준호 선수가 이 선에서 자유롭게 뛰면서 패스하고 돌파하고 슈팅하고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스토크시티가 장기적으로 그를 붙잡고 발전시킨다면 구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이 유망주를 판다면 물론 영입했을 때보다 더 큰 자금을 받아서 수익을 남길 수도 있겠지만 올 시즌을 함께 치르면서 더 발전한다면 배준호 선수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재정적인 약간 숫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요.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의 서포터들, 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가 높은 선수이고, 또 이적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이미 8월에 접어든 가운데 마지막 몇 주 동안 대체하기 어려운 선수다. 배준호 선수를 내보냈을 때 그 이적료가 영입할 당시보다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배준호 선수만한 능력을 가진 선수를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크시티가 풀럼의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팀의 제한이 배준호 선수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머물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게다가 스토크시티는 지금 지난 시즌에 3부 리그 강등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던 팀이지만 본래 프리미어리그도 오가던 팀이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올라가기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배준호 선수를 내보낼 게 아니라 더 많은 영입, 그리고 쓰지 않을 선수에 대한 방출 작업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크시티는 막판에 영입병장을 하는 것을 피하고 최대한 빠르게 이적 시장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슈마허 감독이 이끄는 현재 스토크시티의 선수단이 꽤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미 빅토르 요한손, 벤 깁슨, 에릭 주니어 보칸, 빅토르 그로맥과 리버풀에서 루이스 쿠마스까지 임대로 데려오며 스쿼드의 뎁스 및 재능을 더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추가 영입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스토크시티 소식에 정통한 바로 프레이저 길런 기자가 팀토크에 직접 쓴 기사에 따르면 익스클루시브 독점 정보로 리버풀 공격수 쿠마스의 임대 영입뿐 아니라 셀틱의 수비수 라왈 선수까지 영입을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라왈 선수는 최근 오피셜까지 뜨면서 이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우선 셀틱에서 주전 수비수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재능을 갖고 있는 센터백 라왈 같은 경우에는 200만 파운드 기본 이적료에 옵션 포함 총액 300만 파운드라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수준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서 영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스코틀랜드 최고의 명문팀에서 소속되어 있던 수비수를 데려온 것이고요. 또 리버풀에서 임대로 데려온 18살의 쿠마스 같은 경우도 최전방과 왼쪽 윙포워드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배준호 선수의 자리를 커버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 즉 쿠마스를 데려온 것은 배준호 선수와 함께 뛸 수도 있고 또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배준호 선수가 떠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스토크시티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준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 두고 최전방과 왼쪽 측면을 오가도록 쿠마스를 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준호 선수도 오른발잡이로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뛰면서 가장 본인의 능력을 잘 보여주거든요. 물론 오른쪽에서 뛰면서 정발 윙어로도 뛰고 또 양발을 두루 잘 쓰는 본인의 능력 때문에 공격 지역에 어디를 가도 잘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쿠마스가 온 것은 어느 정도는 배준호 선수의 이적 가능성을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풀럼은 왜 배준호 선수를 원하고 있느냐? 우선 풀럼은 오는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2024-2025 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이적 시장에 꽤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시즌 미드필드 라인의 핵심이었던 포르투갈 대표 주앙 팔리냐 선수가 5,100만 유로를 기록하면서 큰 이적료 수익을 안겨주면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고요. 계약 만료로 인해 센터백 토신 아다라비오요가 첼시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왼쪽 측면 그리고 오른쪽 측면을 오가면서 측면의 주전 선수로 뛰었던 기술이 뛰어난 윙어 바비 데코르도바 리드는 레스터시티로 이적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 수비수 팀 리드 같은 경우에는 36살의 황혼기를 맞으면서 미국 메이저리그의 샬롯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죠. 자유계약으로 방출되면서 떠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망주인 공격형 미드필더 루크 해리스는 리그 1으로 강등된 3부 리그의 버밍엄으로 임대 이적을 하면서 출전 기회를 더욱더 갖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즉, 이 떠난 선수들의 포지션을 보시면 좌우 측면 윙어, 특히 지난 시즌에 왼쪽 윙어를 주로 봤던 데코르도바 리드가 떠났고 또 공격형 미드필더 유망주인 루크 해리스가 1군팀에서 지금 당장 즉시 전력을 뛰기에는 아쉽다는 평가 속에 떠났어요. 물론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아스널에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원했던 에밀 스미스로우가 3,180만 유로의 큰 이적료 투자를 통해서 풀럼으로 오게 됐고 또 토신 아다라비오요가 떠난 자리에 스페인의 비아레알 수비수 호르헤 쿠엔카 선수를 670만 유로에 영입하면서 센터백 자리에 큰 이탈 공백도 채웠거든요. 여기에 왼쪽 풀백으로 토트넘과 계약이 해지된 라이언 세세뇽을 이적료 없이 데려오면서 로빈슨의 백업 자리도 채우긴 했는데 지금 채워지지 않은 게 바로 데코르도바 리드의 자리 그리고 이워비 선수의 백업 자리입니다. 우선 풀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팀일 텐데요. 과거에 설기현 선수가 활약하면서 잘 알려져 있고 또 설기현 선수가 당시 풀럼을 선택했던 것도 영국 런던을 연고로 하는 팀인데 런던 내에서도 한인 거주 지역, 한인타운으로 잘 알려진 뉴 몰든을 인근의 연고지로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있던 팀이에요. 실제로 뛰었던 선수는 설기현 선수뿐이지만 과거에 이재성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연결되기도 했었고 손준호 선수와 협상을 하기도 했었고 또 최근까지도 여러 한국 선수들과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번에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도 지난 시즌부터 이미 풀럼이 꾸준히 관심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2023-2024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13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왓포드와 에버튼에서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던 포르투갈 출신 한국 대표팀의 감독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진 마르코 실바 감독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이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에 내려가 있던 풀럼을 맡아서
챔피언십 우승을 이끌면서 승격을 시켰고 승격 이후에는 잔류 경쟁을 한 게 아니라 유럽 대항전 진출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팀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켰어요. 2022-2023 시즌에도 리그 10위를 차지하면서 탑10으로 진입을 했고 비록 지난 시즌에는 탑10 밖으로 밀려났지만 그래도 13위로 하위권 중에서는 상위 성적을 거뒀거든요. 풀럼 같은 경우 물론 2부 리그에서 보낸 시간이 적지 않은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2부 리그 우승을 3차례나 차지를 했었고 또 FA컵에서는 1975년에 준우승을 차지했었고 유로파 리그 등 유럽 대항전을 설기현 선수가 뛰던 시절에 참가했을 때 그때 또 가장 큰 황금기를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던 풀럼이 지금 마르코 실바 감독과 함께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데코르도바 리드가 떠난 가운데 아다마 트라오레가 계약되어 있다 보니까 아다마 트라오레가 오른쪽 윙어 그리고 아스널 출신인 이워비가 왼쪽 윙어로 배치될 것 같은데 윌슨 선수가 아다마의 백업 자리로 있다면은 배준호 선수가 바로 왼쪽에 이워비의 백업이자 경쟁자로 충분히 뛸 수가 있고 이워비가 오른쪽 측면에서 뛸 수도 있고 또 중앙 2선으로도 뛸 수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열린 경쟁 속에 배준호 선수가 당장 후보로 간다기보다는 아다마의 투박함이라든지 또 윌슨의 좀 꾸준하지 못한 모습이라든지 또 이워비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좀 배워날 수 있고 또 아시아 마케팅도 가능한 데다가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젊고 어린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를 기대하면서 차세대 공격 에이스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격 라인 같은 경우도 카를로스 비니시우스라든지 라울 히메네스 같은 선수들을 제치고 23살의 브라질 공격수 호드리고 무니스가 지난 시즌부터 주전자들을 꿰차면서 빠르게 영향력을 높이고 있거든요. 무니스와 배준호 선수가 함께 좀 합을 맞추는 것이 꽤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드 포지션에는 지난 시즌에도 이미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브라질 대표까지 선발이 됐던 안드레아스 페레이라 그리고 이번에 영입한 스미스 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보다는 배준호 선수가 말씀드린 좌우 측면 공격수 역할로 새로운 기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스토크시티가 이 이적 협상에서 수락을 해야만 가능한 일일 겁니다. 중앙 미드필드 포지션에 팔리냐가 떠난 가운데 루키치, 케언이, 리드가 자리하고 있고 포백 라인은 로빈슨, 쿠엔카, 디오프, 카스타뇨가 주전으로 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세뇽, 베시, 테테까지 백업 자원들이 있고 결국에는 지금 2선 공격진과 중앙 미드필드진, 센터백 진에는 추가적인 보강이 아직도 풀람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문은 손흥민 선수의 절친으로 유망한 레노가 지키는 팀인데요. 풀럼은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치릅니다. 8월 17일 토요일 새벽 4시 가장 먼저 열리는 경기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8월 24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홈 개막전인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밤 11시에는 승격팀 입스위치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이후 9월 월드컵 예선 A매치 기간을 치르고 나서 9월 14일 밤 11시에 웨스트햄과 런던 더비 경기가 있는데 과연 배준호 선수가 풀럼으로 이적해서 이 풀럼의 일정표대로 뛰게 될지도 주목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은 8월 말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8월 10일 토요일 지난 주말에 스토크시티는 이미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개막전을 치렀는데 배준호 선수가 부상 우려라는 이유로 최근 2차례의 평가전도 결장했고 코벤트리와의 경기 1대0으로 이길 때도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물론 이적을 위해서 거짓 정보가 나왔다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적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무리해서 부상을 키울 필요도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게다가 8월 14일 새벽 칼라일과 카라바오컵 1라운드 경기도 열리는데 이 경기도 아마 배준호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적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8월 17일 토요일 밤 11시 왓포드와의 원정 경기까지도 배준호 선수가 뛰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적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라고도 생각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배준호 선수의 올 여름 거치는 어떻게 될지 스토크시티에 남아서 본인에게 등번호 10번을 선사한 팀과 한 시즌을 더 보내고 더 큰 이적을 준비할지 아니면 올 여름 당장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입성하게 될지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정보 그리고 한준TV가 독점적으로 체크하는 정보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준TV가 더욱더 좋은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